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바다 위의 모습도 바꾸고 있다. 선장과 선원의 탑승 없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 스스로 운행 가능한 선박. 무인선이 바다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지난 10일 창원 진동면 앞바다. 무인선박 지상관제소가 설치됐다. 관제소 시스템 준비 및 점검 중인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무인선팀. 지상관제소에서 원격으로 무인선 운항 및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무인선을 원격 운용한다. 관제소에서는 이제 무인선에 있는 센서와 무인선의 위치 정보 등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무인선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로를 생성을 한다던가, 또한 경로의 임무에 맞는 데이터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실증이 진행된 곳은 경남 조종면허 시험장. 안전항로와 거제 동부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60여 제곱킬로미터. 국내 유일의 무인 선박 규제 자유 특구다. 오전 10시 본격적인 해상 실증 준비가 시작됐다. 계류장에서는 무인선에 장착할 핵심 장비를 조립한다. 해양 조사, 특히 적조 탐사 임무 수행을 위해 적조 탐지 센서를 무인선에 장착한다. 적조와 관련 있는 해수의 온도, 탁도, 유속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로 ADCP와 CTD도 함께 장착한다. 적조 탐지 센서로 장착되는 XO2 센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음파를 사용한 센서로 기존 센서보다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실증 시험에서 아라곤 3호에 적용된다. 자율운항 탑재 센서로는 열화상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360도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카메라와 위성통신 안테나, 무인선의 눈으로 불리는 열화상 카메라, 그 위에 설치된 레이더와 라이더는 해상에서 무인선 주위의 물체들을 탐지하는 핵심 장비다. 이들 센서로부터 탐지된 정보가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자율운항 시스템에 전달되면 무인선은 탐지 물체와의 충돌 위험을 판단하며 안전한 경로를 찾아 스스로 운항하게 된다. 관제소의 역할은 자율운항 시스템이 역할을 잘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며 필요시 관제소 운영 요원이 자율운항 시스템을 대신하여 원격 조종한다. 여기는 지금 무인선 원격 통제소고요. 원격 통제소는 마치 지금 무인선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처럼 무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무인선 자체가 탑재된 센서를 가지고 어떤 주변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무인선이 자율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재까지는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자율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사람이 필요한 어떤 의사결정하는 것들은 도움을 주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무인선이 안전하게 자율운항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역할이 본 원격 통제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 실증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출항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자리에 모여 앉은 해양플랜트 연구소 김선영 박사팀. 전체 경로 및 위치에 따른 임무 계획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실증이 저희들이 원래 이제 5번 하기로 했었고 5번째 마지막입니다. 시나리오에는 무인선에 선박을 접근시켜 충돌 위험 상황을 만들거나 통신이 두절된 상황을 만들고 무인선과 관제소가 이에 대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생성된 계획 경로를 확인해 해상교통 안전성과 자체 수립한 해상 실증 안전 계획을 점검해 간다. 계류장과 안전항로 사이에는 양식장들로 덮여 있는데 생성된 계획 경로는 이들 양식장을 통과할 수 있는 경로를 보여준다. 출발 지점으로 저희는 이동할 테니까 거기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출항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관제소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드디어 조이스틱 원격 조종이 시작되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아라곤 3호. 계류장 암벽을 안전하게 벗어난다. 성공적인 출발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박이 잘 운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류장에서 출발하고 다시 부두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그 건물에 갖다 대는 거기 때문에 충돌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이완하고 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안 작업이 끝나면 관제 시스템은 자율 운항 모드로 변경된다. 항구를 벗어나 경유점을 따라 출발하는 아라곤 3호. 이 소형 무인 선박은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공동 개발했다. 바다의 큰 물고기라는 뜻을 가진 이 배는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면서 자율 운항이 가능한 고속 무인선이다. 이번 실증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안전항로상에서 해양조사 임무를 수행하고 출발지로 안전하게 복귀하는 것이 목표다. 실증 시험에는 경상남도 관계자도 참관했다. 국내 최초로 사람이 타지 않은 완전 무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실증 3단계 시험. 성공 여부에 따라 아라곤 3호의 상용화 가능성 여부가 판가름된다. 경남도는 2019년 무인 선박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시작한 이후 무인 선박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실증 특례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무인선이 실제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실제 해상 환경에서 운용을 해봐야지 검증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들 또 제도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 무인선 규제특구 사업은 이러한 무인선들을 실증을 하고 실증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항 10분, 계류장에서 출발한 무인 선박과 조우했다. 먼 바다로 나오면서 해상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강풍과 난기류로 인한 기상 악화로 항공 촬영도 불가능한 상황. 아라곤 3호는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항해 중이다. 무인 선박은 강풍, 강우 등 기상 여건에도 안전한 무인 선박 주행이 가능하다. 무인선 아라곤호는 해양수산부 사업을 통해 갖고 이제 개발한 무인선이고요. 실제 여기 이제 보시는 이제 아라곤 3호인데요. 실제 아라곤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3호.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선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인선 아라곤 3호는 그 임무 목적이 해양 감시, 그다음에 해양 조사를 임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만든 어떤 무인선입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성능으로 보면은 해양 감시를 위해서 굉장히 고속입니다. 그래서 최대 속도 45노트, 최대 속도 45노트로 달릴 수 있고 해상 상태 4, 그러니까 약 파고 유입하고 2.5m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내향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원격으로 저희들이 무인선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무인선 스스로 장애물들이라든가 위험물들을 탐지하고 스스로 충돌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운항 성능을 갖춘 굉장히 고성능의 무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항 30분, 바다 한가운데 거대 양식장이 나타났다. 아라곤 3호는 이곳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양식장이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그 인식된 결과가 같이 관제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제소에서 화면과 카메라 영상을 보며 무인선을 조종한다. 무인선 주위 전 방향을 볼 수 있는 360도 카메라가 레이더 등 항해 통신 장비와 결합해 하늘에서 선박을 내려다보듯 선박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데 임무 도중에 위험한 상황이나 또한 갑자기 경로가 변경될 경우 실시간으로 이렇게 임무 경로를 변경을 통해서 무인선을 제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우리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무인 선박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에 따라 무인 선박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우리의 기술력은 전 세계에 검증되는 것이다. 바다를 유유히 항해하는 아라곤 3호.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두 척의 유인선이다.
무인선과 두 척의 선박이 서로 피해야 할 상황. 자칫 서로 피하려다 오히려 충돌할 수도 있다. 사전에 서로 피할 방향에 대해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 상황 정리에 나선 관제센터. 관제 시스템에서 두 척의 선박을 호출한다. 네, 만성호도 지금 진행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저희 무인선 아라고노와 충돌이 예상됩니다. 300도로 저 300도로 이번엔 지금 침로 방향에서 300도로 변침 부탁드립니다. 네, 만성호 300도로 변침해서 운항하겠습니다. 네, 양지했습니다. 아라곤 3호의 협력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VHF 통신중계 시스템이다. 무인선에 장착된 VHF 무전기와 관제소 간에 음성을 중계 전송하는 통신중계 모듈로 무인선과 주변 유인 선박과의 사이에 협력 항해가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무인선은 송신한 변침 방향으로 자동 항해를 시작한다. 나머지 두 척의 배도 합의된 변침 방향으로 선박을 조종한다. 유인 선박들과 교신해 약속된 계획에 따라 서로의 항로를 조정하는데 이를 협력 항해라 부른다. 이 같은 시스템을 활용한 유인선과의 협력 항해 기술은 무인 선박 항해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기술이다. 그러니까 협력 항해라고 하는 것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항을 할 때 서로 상대방의 의사들을 확인을 하고 무인선이 어떻게 피할 것인지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협력 항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 무인선이 내가 어떻게 가겠다라는 의도, 그다음에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의도를 이제 알려주고 그거에 맞춰 갖고 피항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고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의 항해 의도를 잘못 오인하여서 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라곤 3호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간다. 평화로운 항해지만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해상에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전방에서 배가 다가온다. 자율운항 시스템은 다가오는 선박을 인지하고 위험함을 관제소에 전송하여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해준다. 아라곤 3호가 자율적으로 선박을 피한다. 관제소, 무인선 원격 조정 육상 관제센터에서는 선박의 운항을 실시간 점검한다. 네, 지금 무인선이 현재 설정된 경로로 이동하는 중에 지금 앞에 유인 선박이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의 좌표를 입력하면 센서로 자동 인지한 무인 선박은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간다. 조류의 영향 또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는 사람의 판단 아래 무인선을 수동 조작해 위험을 벗어나게 한다. 무인 선박이 잠시 항로를 벗어난 뒤 되돌아오는 충돌 회피 기술은 무인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중요하다. 무인선이 이제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 충돌 회피 기술이 많이 중요한데요. 충돌 회피를 해서 기본적으로 주변에 대한 어떤 상황 인식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즉 주변의 타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이동되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무인선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내 위치와 내 현재 진행하는 방향 그리고 속도 정보를 가지고 충돌 위험도가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 위험도가 높게 되면 무인선이 스스로 충돌 위험도가 낮은 그런 경유점을 찾게 되고요. 그런 경유점을 찾게 되면 무인선 스스로가 그 경유점으로 침로를 변경을 하면서 충돌 위험도가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안전하게 저희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되돌아오는 길. 무인선 조난 상황에서 대처 방안을 실증하는 시험이 시작됐다. 무인선과 관제소 간의 통신 두절로 원격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관제소의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무인선과의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저희 통신이 상태가 안 좋아서요. 지금 통신이 끊긴 상태고요. 그러면서 지금 무인선의 지금 현재 상태 정보가 전혀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선의 위치도 마지막 위치로만 찍혀 있고 지금 무인선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신이 끊긴 것을 인지한 무인선은 바로 멈추고 주변 선박과 VTS에 DSC 조난 신호를 송신하여 조난 상황을 알린다. DSC 수신기를 통해 무인선의 조난 상황을 수신한 주변 선박과 VTS는 무인선 관제소에 무인선 위치 및 상황을 알려 조치할 것을 지시한다.
바다 한가운데 멈춘 무인선. 그 곁으로 관제소에서 보낸 지원선 AS팀이 접근한다. 무인선 근처에 도착한 지원선은 RC로 무인선을 통신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무인선에도 VHF DSC라고 하는 일반 선박에 탑재되는 조난 통신 장비가 탑재됩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무인선이 조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조난 상황에 대한 신호를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신호를 받은 VHF DSC라는 장치가 주변에 있는 선박이나 또는 구조기관 쪽에 구조 메시지를 긴급하게 발송하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아라곤 3호.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오늘 아라곤 3호의 임무는 해양 재해 탐사 임무 수행이다. 관제 시스템에서 탐사할 해역과 조사 간격을 입력하면 적조 탐사 경로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생성된 경로에 따라 무인선이 이동한다. 무인선에 장착된 해양조사 센서를 이용해 선원은 물론 해양탐사연구원 없이도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 가능하다.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는 무인선에 저장이 되고 무인선에서 실시간으로 원격 관제소로 전송을 합니다. 원격 관제소에는 전송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수산 재해가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무인선 운항 정보와 해양조사 데이터는 육상 관제소나 무인선 운용 해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무인선 운용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저희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무인선 해양조사 장비를 탑재하여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멀리 위치한 전문가로부터 무인선 해양조사 영역이나 무인선 해양조사 상세 방법들을 요청받아 실제 해양조사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마치고 진동 앞바다로 돌아온 아라곤 3호. 마지막 관문인 접안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관제소에서는 무인선의 접안을 위한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접안 경유점이 생성되면 아라곤 3호는 경유점을 따라 자동으로 무인선 접안 위치로 이동한다. 부두 접안 위치에 다다르면 관제소에서는 조이스틱을 활용해 원격으로 무인선의 자세와 위치를 조정하여 접안을 완료한다. 아라곤 3호의 완전 무인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저희가 그 무인선 실험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니까 요번 실증 시험과 같이 실제 해상 상태, 실제 이제 저희 무인선이 상용화되면은 저희 운용할 그 환경에서 2시간 이상, 그리고 한 40km 이상 실제 사람이 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험을 한 것은 아마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런 실제 환경에서도 무인선이 운용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큰 성과고요. 저희들이 이런 실증을 하는 과정에서 무인선이 이제 갖춰야 될 안전 시스템들, 협력 항해를 위한 시스템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도출이 됐기 때문에 향후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저희들이 무인선 관련된 제도라든가 규정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선장과 선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무인 선박 시대. 사고 위험이 큰 바다에서의 업무를 무인 선박이 대신할 날이 머지않았다.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글로벌 해양 강국을 이끌어 나갈 무인 선박 시대를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주도하고 있다.